캐나다 토론토에서 어떤 학생의 한국을 방문한 후 영상과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후 토론토 전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잘 알아도 한국에 대해 어렴풋이 들어보았거나 관심이 별로 없던 캐나다 학생들이 한국에 서로 가보고 싶다고 난리랍니다. 도대체 이 학생들은 무슨 영상을 보았길래 뜬금없이 이렇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 외곽에 살면서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알렉스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선 매년 해외 수학여행을 가는데 이게 정말 학생들에게 가장 기대되는 행사예요. 작년에는 프랑스, 그 전엔 일본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올해 목적지를 들었을 때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우리 수학여행이 한국이라고. 친구들 대부분이 영국이나 이탈리아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당황했어요. 저도 처음엔 실망했죠. 왜 프랑스나 스페인이 아니라 한국인 거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라서 좀 생소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반응은 확실히 엇갈렸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기뻐서 환호했지만 저처럼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은 상당히 난감해했어요. 그때 역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야. 기술, 문화, 음식 모든 게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어. 너희들이 가서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교장 선생님께서도 특별히 추천하신 곳이라 했죠. 이번 수학여행은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적인 모습까지 직접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저도 여행 일정을 보면서 점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경험은 어떨지 무척 궁금해졌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여행 일정이 공개되자 처음의 실망감은 어느새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바뀌었어요. 저희 친구들은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캐나다 YYG 국제공항에 모였습니다. 우리 진짜 한국 가는 거 실화냐? 제 친구 제이슨이 신나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응, 근데 14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있어야 한대. 지루해서 미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한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몰라서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한 순간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시작됐습니다. 와, 비행기 모니터에 한국 영화랑 K-팝, 콘서트 영상이 엄청 많아. 제 옆자리에 앉은 소피아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여기 라면도 주문할 수 있다고. 비행기 안에서부터 한국의 문화가 느껴졌어요.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신기해하며 맛보는 친구들의 표정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고추장 비빔밥을 한 입 먹었다가 매운맛에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진짜 맵다. 물을 급하게 마시며 말했죠. 근데 이상하게 자꾸 먹게 되는 맛이야. 제 친구 올리비아는 평소 BTS 팬이라 K-팝 콘서트 영상을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 이거 보면서 한국어 공부했는데 이제 진짜 한국에 간다니 믿기지 않아. 14시간의 비행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갔어요. 마침내 기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곧 착륙하겠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창문을 통해 처음 보는 한국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날씨는 맑았고 멀리 보이는 산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가 공항이라고? 무슨 하이테크 쇼핑몰 같아. 제이크가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감탄했어요. 정말이지 인천공항은 상상 이상으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놀랐어요. 야, 저거 봐. 셀프 입국 심사대가 완전 미래 같다.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입국 심사와 짐 찾기가 너무 빨랐어요.
캐나다 공항에서는 최소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게 기본인데 인천공항에서는 순식간에 모든 절차가 끝나버린 거예요. 벌써 짐 찾았어. 이거 실화야. 토론토 공항이랑 너무 비교된다. 제가 놀라서 말했죠. 로비를 지나는데 갑자기 로봇이 다가와 한국어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 모두는 깜짝 놀라며 로봇과 사진을 찍기 바빴어요. 에마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미래의 도시 같아. 우리 학교가 한국을 수학여행지로 정한 이유가 있었네. 가이드 선생님께서 공항철도를 타세요. 라고 하셨는데 서울역까지 바로 연결되는 철도가 있다니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저희는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이제 진짜 한국 여행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희는 여행의 시작부터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과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는데 이게 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타본 토론토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와, 이 열차 진짜 깨끗하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무료라고. 제 친구 제이슨이 휴대폰을 흔들며 외쳤어요. 토론토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저는 깨끗한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사진에 담아 즉시 SNS에 올렸어요. 한국의 첫인상 모든 게 깨끗하고 빠르다. 서울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가이드 선생님께서 다음 일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주로 이동합니다. 한국 역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의아한 표정이 오갔어요. 저도 궁금해서 물었죠. 경주요? 거기가 어디예요? 서울이 수도 아니었어요? 역사 덕후인 제 친구 올리비아가 즉시 나서서 설명했어요. 경주는 옛날 한국, 그러니까 신라 시대의 수도였던 곳이야. 한마디로 한국의 로마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 한국의 로마라는 표현에 저희 모두 갑자기 흥미가 생겼어요.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2시간 30분을 달려 경주에 도착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 뭐야? 다 한옥이야. 제가 창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토론토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고즈넉한 기와 지붕이 줄지어 있었어요. 심지어 패스트푸드점마저 전통 한옥 스타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우와, 저기 봐. 스타벅스 간판도 한자로 써져 있어. 이건 뭐, 마치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온 것 같아. 첫 번째 방문지는 불국사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는데 거대한 석조 건축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순간 저희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12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벽을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우리나라 건물들은 100년도 못 버티고 부서지는 게 대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석탑이 아직도 이렇게 온전히 남아있지? 가이드 선생님께서 부드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나무와 돌을 이용한 건축 기술이 발달했어요. 이 석탑과 사찰은 10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원형이 남아있지요. 지진과 전쟁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건축물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저희에게 1000년 된 유적이 현대와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불국사에서 감동을 받은 후 다음으로 첨성대를 방문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저는 돌로 만들어진 작은 탑처럼 보이는 건축물을 보며 물었어요. 에마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야. 역사책에서 읽은 적 있어. 맞아요. 가이드 선생님께서 덧붙이셨어요. 7세기 신라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왕이 밤하늘을 관측하고 계절을 예측하기 위해 만든 거랍니다. 천문대라고 하면 거대한 망원경이 있는 현대적인 과학시설을 상상했던 저희는 1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미 하늘을 연구하고 계절을 예측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역사적인 유적지를 돌아본 후 저희는 경주의 핫플레이스라는 황리단 길에 들렀습니다. 그곳은 현대적인 감성이 가득한 거리였지만
모든 가게들이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어요. 여기 카페들도 다 전통 한옥이네. 근데 안에는 완전 현대적이야. 제가 놀라서 말했죠. 저희는 한옥 카페에 들어가 한방차와 전통떡을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카페 안은 전통적인 목재 구조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세련된 현대적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진짜 신기하다. 제가 떡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어요. 옛날과 현대가 이렇게 잘 섞여 있다니. 이런 곳에서 커피를 마시니까 정말 색다른 느낌이야. 해가 질 무렵 저희는 마지막 방문지인 월정교를 찾았어요. 저녁 노을이 물들기 시작한 하늘 아래 조명이 켜진 다리가 연못 위에 반짝이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이거 너무 예쁜데 영화 속 장면 같아. 진짜 옛날 왕궁 같은 느낌이야. 제 옆에 선 다니엘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발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어요. 처음엔 한국 수학여행이 별로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국이 너무 멋지게 느껴져. 제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경주의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를 직접 경험하니 한국 문화의 깊이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갔지만 저희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가이드 선생님께서 대릉원으로 저희를 안내하셨습니다. 여기는 신라 왕과 귀족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무덤이라고요? 그냥 작은 언덕 같은데 저는 커다란 초록 언덕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이 안에 실제 왕의 무덤이 있죠. 신라시대의 무덤은 이런 거대한 흙무덤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저희는 신기하다는 듯 무덤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토론토의 어둡고 음산한 공동묘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신기한데 무덤이 아니라 작은 산 같아.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캐나다에서는 무덤이 무섭고 어두운 분위기인데 여기는 오히려 평화롭고 아름다워. 가이드 선생님께서 저희를 데리고 천마총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시원하고 조용했어요. 여기에는 수천 년 전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신라시대의 금관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금이야. 올리비아가 유리 케이스 안의 금관을 보며 외쳤어요. 1000년이 넘은 유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다니 대박이야. 저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나라네요. 이런 고대 유적이 현대 도시 한가운데 있는 게 너무 멋져요.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신라 전통 음식을 맛보는 시간이었어요. 가이드 선생님께서 저희를 한옥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음식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메뉴판을 보고 놀랐어요. 삼계탕, 수제비, 비빔밥 이런 음식이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다니엘은 따뜻한 삼계탕을 한 입 먹고 감탄했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 닭고기가 엄청 부드러워. 에마는 비빔밥을 한 입 먹고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거 매운데, 근데 계속 먹고 싶어. 저는 수제비의 쫄깃한 식감에 놀랐어요. 수천 년을 이어온 한식의 깊은 맛에 감탄하며 한국의 역사가 단순히 유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 속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저희는 숙소로 돌아가기 전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유난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그냥 K-팝 도시로 유명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와보니 한국은 진짜 역사가 깊은 나라야. 저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캐나다에서는 100년도 오래된 건물이 드물었는데 여기서는 1000년을 훌쩍 넘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잖아. 다니엘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멋진 곳일 줄 몰랐어. 우리 꼭 다시 와야겠다. 경주의 깊은 역사와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된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트렌디한 곳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을 품은 특별한 나라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에서의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일정입니다. 오늘은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거예요. 에단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템플 뭐요? 가이드 선생님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전통 사찰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불교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추억이 될 거예요. 친구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 가득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절에서 자는 거야? 핸드폰도 못 쓰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라 저도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버스에서 내려 깊은 산속에 자리한 전통 사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하늘을 향해 곡선을 그리며 솟은 지붕, 대웅전 앞에 놓인 거대한 돌탑과 연못은 마치 천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듯 했어요. 와, 여기 너무 아름다워. 완전 조용하고 평화롭다. 토론토랑은 정말 다른 세상이네. 수행복으로 갈아입은 우리를 맞이한 스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절의 생활 규칙을 들었을 때 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요? 핸드폰도 못 쓰고 말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하루쯤은 도전해볼 만했어요. 첫 번째 일정은 108배였습니다. 스님께서는 108번 절을 하면서 마음속 번뇌를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60번을 넘어서자 팔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힘들어. 숨을 헐떡이면서도 끝까지 해내자 이상하게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내 안의 걱정들이 땀방울과 함께 흘러내린 것 같았습니다. 사찰 식당에서 맞이한 저녁 식사는 너무나 소박했어요. 고기는 전혀 없고 나물과 된장국, 김치, 두부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실망했지만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거 의외로 맛있다. 심플한데 깊은 맛이 있어. 캐나다 음식은 가끔 너무 자극적인데 이건 자연 그대로의 맛이야. 저녁 식사 후에는 명상 시간이었습니다. 스님께서 우리를 조용한 법당으로 안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잡념이 들어와도 놀라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리는 공간에서 항상 핸드폰과 스크린에 갇혀있던 제가 처음으로 저 자신의 내면과 마주했습니다. 이런 평화를 느껴본 적이 없어. 하루의 일정이 끝나고 저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핸드폰 없이도, 아니 오히려 핸드폰이 없어서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던 하루였어요. 캐나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았던 고요함의 가치를 다시 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정말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템플스테이는 제게 단순한 관광이 아닌 잊지 못할 인생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고요했던 경주의 사찰에서 저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건 화려한 홍대 거리와 활기 넘치는 광장시장이었어요. 가이드 선생님께서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의 젊은 문화를 경험할 차례예요. 홍대에 가볼 준비 됐나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정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물결처럼 밀려다니고 음악 소리가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와,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무슨 축제라도 하는 거야? 알고 보니 그건 그냥 평범한 홍대의 일상이었어요. 거리 한편에서는 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춤을 추는 댄스팀이, 다른 쪽에서는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랐어요. 여기 사람들 패션 스타일 좀 봐. 진짜 멋있게 입었다. 홍대의 젊은이들은 하나같이 세련되고 감각적이었어요. 캐나다에서도 개성 있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홍대는 마치 패션쇼장 같았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홍대의 특별한 카페들을 둘러보았어요. 한 카페는 70년대 복고풍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다른 카페는 마치 만화책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예술이야. 그냥 커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진짜 갤러리 같은데. 해가 지자 홍대의 밤은 더욱 화려해졌어요. 네온사인이 거리를 수놓고 클럽과 바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토론토의 엔터테인먼트 지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활기찼어요. 다음 날, 저희는 서울의 전통을 경험하기 위해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께서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어요. 여기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예요. 서울의 진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음식 냄새가 저를 휘감았어요. 첫 번째로 도전한 건 마약 김밥이었습니다. 이름부터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왜 마약 김밥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기 때문이죠. 반신반의하며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정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작은 김밥 한 조각이지만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이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도한 건 빈대떡과 막걸리였어요. 기름에 바삭하게 구워낸 빈대떡과 함께 나온 하얀 막걸리를 보고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게 한국 전통 술이에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캐나다 맥주보다 훨씬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었어요. 음식만 즐긴 게 아니라 시장에서 한복도 입어보았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전통 의상을 입으니 마치 조선시대 왕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생각보다 편하기도 하고. 다음 일정은 조금 특별했어요. 가이드 선생님께서는 오늘은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냥 서울을 걸어다니면서 직접 이 도시를 느껴보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그냥 걷는다고요? 특별한 랜드마크도 없이요? 하지만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울 자체가 하나의 랜드마크예요. 직접 걸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서울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토론토 지하철과의 차이점에 놀랐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놀랍도록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여기 지하철 왜 이렇게 깨끗해? 와이파이까지 되네. 토론토 지하철은 어둡고 노후화됐는데. 강남에 도착하자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 그리고 거리 곳곳을 누비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들. 무인 편의점과 AI 카페도 보였습니다. 이거 완전 SF 영화 속 장면이잖아. 그 후 저희는 청계천을 방문했어요. 빌딩 숲 사이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하천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원래 고가도로였다고요? 믿기지 않아요. 도심 한복판에서 물가에 앉아 쉬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한국이 도시와 자연을 얼마나 조화롭게 공존시키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도착했을 때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곡선 형태의 미래적인 건축물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이게 진짜 건물이야? 우주선 같아. 해가 지고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밤 늦은 시간인데도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여성들도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안전하다니. 토론토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야. 일주일간의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희는 서울의 한 카페에 모여 서로의 소감을 나누었어요. 저는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그냥 K-팝이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곳은 기술, 전통, 자연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이더라고요. 친구들도 각자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서울의 편리한 교통 시스템과 밤에도 안전한 거리,
경주의 천년 역사와 사찰에서의 명상 경험. 모두가 한국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생 되면 다시 한국 오자. 다음엔 더 오래 머물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담아두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바꿔놓은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억은 제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감동을 주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